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카린이라고 합니다. 2라운드부터 하고 있는 하나원큐의 플랜,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하나원큐는 2라운드에 3승 2패를 기록했고요. 상위 두 팀은 솔직한 말로 객관적으로 이기기는 어려운 전력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BNK, 신한, 삼성을 잡으면서 3승을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은 확실한 2강이 있고 서로만 1패씩을 주고받았다가 이번에 박지수 선수가 5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가 넘어갔고, 그래서 삼성이 이겼을 뿐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그 전까지는 KB한테 삼성이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김한별이 복귀한 BNK가 플레이오프 진출 싸움에 합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신한이 현재 최약체인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2강, 2중, 2약이라는 게 맞아요. 물론 앞으로 리그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릅니다. 하나원큐는 사실 가능하다 그러면 BNK하고 신한은행 이렇게 두 팀만 잘 잡으면 플레이오프는 4등까지 진출하니까 무난하게 진출을 합니다. 어차피 뭐 3등으로 나가나 4등으로 나가나 위에 두 팀을 잡을 만한 전력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아니에요. 하나원큐는 그간 기세가 좋았던 거지 전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한 팀은 솔직하게 아니거든요. 국가대표 센터 양인영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KB하고 BNK 상대로는 센터 이점이 없고요. 김한별 복귀했고 박성진이 지금 경기를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준 시점이고요. 밑에 피지컬 좋은 둘이 있으니까 양인영이 혼자서 골밑을 막기에는 버거워하는 모습이 점점 보이죠. 박지수가 있는 KB를 상대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 골밑도 되게 뎁스가 좋아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확실한 센터는 없지만 다들 피지컬들이 좋죠. 이래서 다른 팀하고 붙으면 양인영 선수가 박스아웃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면 정예림 선수나 김혜나 선수가 뛰어들어서 잡는 게 가능한데 뭐 KB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팀하고 하면은 이 뛰어들어서 잡는 데서 져요. 이 높이 싸움에서 져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하나원큐 가드들이 지금 애매하게 눈이 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뒤에 상황이 어쩌거나 말거나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한이 맞고 그 뒤에 박성진도 서 있고 이러니까 투입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좀 시간을 까먹는 이런 경우가 자주 보여요. 양인영 선수가 공 잡으면 뒤에서 받치러 준비를 하거든요. 이거를 본인도 좀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양인영이 공간만 차지하지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농구를 볼 줄 모르는 거죠. 왜냐면 하나원큐는 지난 시즌 24%로 3점슛 성공률이 최하위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현재 31.2%로 리그 1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1라운드하고 2라운드에서 양인영이 공격 빈도가 줄어드는 대신 외곽이 살아나고 있는 걸 확인시켜드렸죠. 양인영 막으려고 골밑으로 밀집 수비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양인영 선수가 슛이 미묘하게 한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발의 밸런스가 안 좋아도 손끝까지 틀어지는 수가 있고요. 저는 스냅이 좀 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거는 브레이크 기간 중에 손끝부터 발끝까지 뜯어내서 찾아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찾아내야 돼요. 지금 클리크 완전히 틀어졌으니까 0.4격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시즌 48.1%로 좋은 3점슛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정예림, 38.5%의 신지연, 36.4%의 김혜나가 화력을 보태고 있는데 솔직히 오히려 김정은 선수가 40.7%, 24.2%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좋은 리더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좋은 해결사는 아닌 상황이에요. 1라운드 기간에는 양인영 선수가 해결을 해줬고 그 이후 이긴 경기들을 보면 해결사는 엄서희, 정예림, 김혜나 등이었고요. 신지연 선수가 해결을 해준 경기도 있었고, 물론 수비하고 팀의 중심 잡는 역할은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왕조를 달성한 게 사실 그 이전엔 연속된 드래프트 1픽을 뽑아놓고 있었고 FA를 통해서 영입도 해놨고 준비된 팀에 우승 DNA를 전달해줄 위성우하고 전주원이 간 거거든요. 이기는 것도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길 줄 알아요. 보통 다른 종목이나 리그 같은 경우는 우승을 하면은 선수들 연봉이 뻥 튀어가지고 못 잡으니까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이적해간 팀에서 우승 DNA를 주입을 시키면서 그 팀을 발전시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WKBL은 그런 리그가 아니다 보니까 우승해본 사람이 그 팀에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위권 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원큐는 직전 시즌에도 강유림, 키아나 스미스 잃어왔죠. 보강이 없었죠. 계속 잃기만 했었죠. 사실 이번 시즌에 하나원큐한테 플러스가 된 전력은 김시훈 정도가 유일해요. BNK 김정은 선수를 주고 영입한 선수인데 사실 두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한 플러스죠. 물론 김정은 선수하고 엄서희 선수가 왔지만 물론 김정은 선수의 급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기존 주전 2명이 나가고 주전 1명하고
백업급이던 선수 한 명이 온 거거든요. 이런 확실한 플러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김정은은 지금 이기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경기 내에서 해결사다? 이 정도는 솔직히 아닌 상황이에요. 신지현도 점점 지는 경기가 되면서 옛날에 안 좋은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양인영만 다 붙어서 틀어막으면 해결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서희하고 김하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골밑으로 집중 수비를 안 가요. 그보다는 외곽 자원이 더 무섭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도 좀만 더 잘하면 막힐 소지가 있지만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즌 끝까지 양인영이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양인영 구출 작전이 필요하지 않나. 골밑 득점이 안 났는데 후반부에 BNK하고 삼성한테 이긴다? 이들보다 전력이 강한 팀이 아니에요. 신한하고 붙어도 신한보다는 확실하게 강하냐?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단지 이겨본 사람이 와서 이기는 방법을 알았고 그 덕에 팀 분위기가 좋아져서 기세가 붙었다,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세를 이어가려면 팀 분위기도 계속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노로 입술 꽉 깨물면서 투지를 불태워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팀 내력인지 여기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외려 그런 상황이 되면 위축만 되지 더 잘 안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나야지 잘한다. 버릴 경기 버리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아무리 해도 상위 두 팀한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힘 뺐다가 괜히 3, 4위 경쟁하는 팀들하고의 승부를 못 가져올 수가 있다. 승수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이팀을 확실하게 잡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그 상위 두 팀하고 할 때 제대로 후보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봐서 로스터를 좀 탄탄하게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 놓고 실전 경험도 시켜놓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전들은 휴식을 해서 비축한 힘으로 순위 경쟁에서 라이벌 팀들을 잡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보다가 안 돼서 경기를 접는 건 이해를 해요. 왜? 장기 레이스니까. KB와의 경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감독이 게임을 던지러 왔다는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탈덕해서 여기랑 상관없는데 왜 내가 여기 때문에 상콤하게 빡이 쳐야 되는지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원큐는 사실 김도환 감독 말대로 이렇다 할 슈터도 없어요. 정예림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슈터로서 그렇게 면모를 보여줬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KB를 상대로 해볼 방법이 전혀 없었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물론 확률이 낮긴 하죠. 낮긴 한데 해볼 거는 해보고 질 때 지더라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고, 그러면 감독이 시작부터 게임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 이게 팀 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은행전에서 그게 특히나 크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1, 2라운드는 그 두 팀하고도 그래도 좀 비슷한 경기를 했죠. 그런데 3라운드에는 대패하고 말았어요. 물론 예전처럼 20점 차 대패하고 이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비슷하죠. 뭐 가비지 돼서 따라간 점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은 슬슬 머릿속에 우리 역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걱정인 겁니다. 질 때 잘 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솔직히 전력으로 부딪힌다고 해도 전력상으로 객관적으로 약한 팀인 건 맞기 때문에 그런 작전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해볼 거는 해보고 줬어야죠. 경기 초반에 박지수 수비는 잘 됐는데 박지수 득점이 대부분 풋백 득점이었고요. 그럼 이거 먹는 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희슬이 서커스 샷을 몇 개나 성공시켰고요. 센터 박지수를 3점 라인 밖에서 공격하겠으면 솔직히 일단의 수비는 성공이에요. 박지수가 완전히 비어서 던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선택도 요원하니까 던져본 거였는데 그 3점이 2개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타점 2점이 있으니까 밖에서도 그 편하게 던질 수 있는 2점은 있긴 하죠. 근데 최대한 어려운 슛을 쏘게 했는데 그것까지 넣는 거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승부가 기운 건데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해봤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전처럼 전혀 상대 못해볼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패를 했어요. 그럼 문제는 이런 작전을 쓸 거면, 경기를 던질 거면 제대로 던져야 돼요. 근데 왜 신지현, 양인영이 30분 가까이 뛰고 그러면서 대패를 했어요. 이러면 주전들 30분씩 뛰고도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안 박히겠냐고요. 다른 경기하고 달리 골밑 공격을 전개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없었어요. 투입하려고도 안 하고, 일단 투입한 다음에 뺄지 말지는 양인영한테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투입해주고 움직여주고, 이게 안 됐어요. 하나원큐가 득점을 가장 많이 하는 패턴, 로우에서 양인영이 올라오고 가드들의 드라이브 킥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는 거, 이런 시도도 아예 없었고요. 그런 시도를 한다 그러면 드리블 스크린으로 박지수를 막아놓고 양인영이 슛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아예 시도가 없었어요. 이건 문제예요. 던질 거면 차라리 김정은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시범을 보이게 한 다음에 구호즈들이 돌아가면서 한 2명씩 정도 들어가서 리더를 해보는 모습이 됐어야 돼요. 왜냐면 김정은이 영원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구호즈 멤버들이
다음 리더가 돼야 돼요. 지난 시즌에 신지현 빠졌을 때 좀 잘 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코트에서 그렇게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신지현 빠지니까 그 밑에 서열인 김예진, 김지영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뭐가 맞아 돌아가나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사실 내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그럼 이거를 김정은 있을 때, 보고 배우 김정은 있을 때 숙달을 시켜야 되고 그런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주전은 주전대로 30분씩 쓰고 후보 선수들은 후보 선수대로 못 키워보고 아무것도 시도 못 해보면서 안 되는 기억만 남게 했다. 이게 문제예요. 장기 레이스에서 버릴 경기 버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경기는 질 가능성이 크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해볼 만한 목표를 제시해서 그 달성하는 기억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차세대 리더나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려는 움직임도 없었고요. 힘 안 되면 져야지. 그걸 뭐 어떡해. 게임 지는 건 지라 이거예요. 저는 병법에서도 여러분들 병법 하나도 모른다 하시는 분도 이건 아실 거예요. 병법 중에 최고라는 병법 36개 주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법은 36개 중에 36번째 계책이 주위상이에요. 의도된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도 마지막 36번째였어요. 앞에 35가지를 다 강구해보고 안 되겠으면 차라리 도망쳐서 세력이라도 온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게 최고라는 건데 이건 서양 전술에도 비슷해요. 미리 질템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 이거는 패배의식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몰라서 허둥대던 팀이 그 방법을 전수해줄 사람이 드디어 왔는데 감독부터가 패배의식에 젖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 안 돼서 지는 경기 져야죠. 뭐 어떡해요. 근데 질 때 잘 져야죠. 최소한 몇 가지를 만들어서 시도해보고 완벽하게 차후에 대한 대책으로서 버려야 되는데 차후에 대한 대책도 전혀 안 됐고 뭔가 시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린 안 되니까 버리자 이것만 한 거예요. 자, 이건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김정은 선수가 솔직히 지금 해결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정은이 역할이 크다는 건 누구도 부인을 못할 거예요. 역할의 대척점에 있는 선수, 그 선수의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